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안미소 연구원입니다. 개회사 때 저희 전 소장님께서 조금 부담스럽게 소개를 해주셔서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 경쟁력 지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이 소프트웨어 경쟁력 지수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가별로 데이터도 많이 모으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수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잘 들어주시고 혹시 보완할 사항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기에 앞서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은희 실장님께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말씀한 부분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경계가 점차 소멸되는 상황이고 산업 경쟁의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소프트웨어 역량을 제고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각 국가별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또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경쟁력 지수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경쟁력 지수는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경쟁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척도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크게 5가지 대분야로 나뉘었는데요. 인풋 분야인 인력과 혁신 분야, 그리고 아웃풋 분야인 활용과 성과 분야, 그리고 이 일을 모두 기반되어 있는 분야인 환경 분야입니다. 세부 지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1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환경 분야에는 정부 지원과 규제, 인프라, 교육 분야의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전공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총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 분야에서는 R&D 관련된 지표, 그리고 특허와 논문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성과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수출과 시장 규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분야는 개인의 활용, 기업의 활용, 정부의 활용, 이렇게 3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제 괄호 안에 숫자들은 대분류의 가중치를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께 가중치 AHP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혁신과 활용 부분이 소프트웨어 경쟁력 지수에서 약 반 이상, 25%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 15%, 인력이 20%, 성과가 15%로 총 100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 지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는 약 OECD 주요국 한 15개국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데이터 수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총 28개국, OECD국이 26개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비OECD 국가인 인도와 중국까지 포함돼서 총 28개국을 대상으로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이건 일반적인 이제 개요 부분인데요. 2018년에 1인당 GDP 이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7위로서 28개국에서 17위로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경쟁력 지수와 1인당 GDP를 비교한 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력 지수에서 총점 36.58점을 기록해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72.41점에 1위, 중국은 47점으로 2위, 일본이 41.48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고, 독일은 11위, 인도는 13위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은 5개 분야 모두 미국은 각 5개 분야별로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인력과 활용,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었고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성과와 환경 분야가 낮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예. 성과와 환경 분야가 낮고 활용과 기술 분야가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성과 부분이 굉장히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각 대분류별 순위와 점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음영으로 표시해 둔 거는요, 제가 이제 각 부문별로 평균치 이상인 국가들을 음영으로 표시해 놨고요. 우리나라는 환경과 혁신 부문에서 전체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지만은 인력과 성과, 활용 부분에서 평균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성과와 활용을 제외한 환경, 인력, 혁신 분야에서 모두 1위를 하였고요. 중국은 환경 부분과 성과 부분이 다소 떨어지는 순위를 나타냈고, 다만 활용과 혁신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인도는 성과 부분에서 1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일본은 전체적으로 고른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국의 경제 수준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글로벌 경쟁력 지수 점수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조금 국가가 28국가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표가 조금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는데요.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 수준 대비해서 글로벌 경쟁력 지수 스코어가 높은 국가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 수준 대비 스코어가 조금 낮은 국가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다시피 미국은 경제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 지수도 매우 높은 점수를 얻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는 경제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지수는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수준의 경제 수준 1인당 GDP를 갖고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 지수 점수를 획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1인당 GDP 수준에 대비해서 경쟁력 지수 스코어는 굉장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수준별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지수 결과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별로 점수 비교인데요. 보시다시피 선진국이 모든 분야에서 개도국 대비해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수출 규모와 개인 활용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을 앞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이 속한 아메리카 대륙이 각 지역별 중에서 이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인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동유럽 국가들, 예를 들면 터키나 헝가리 같은 국가들의 경쟁력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프랑스나 영국, 핀란드 국가들의 경쟁력이 조금 상쇄되는 효과로 인해서 유럽의 순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세부 지표별, 중요 지표별 우리나라 현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표별 우리나라 순위 및 각 탑3 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부문의 정부 지원, 인프라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혁신에서 R&D 인력과 특허 부분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의 매우 높은 경쟁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소프트웨어 인력, 교육 환경, 그리고 R&D 지출과 논문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ICT 규제가 세계 24위, 또한
소프트웨어 임금 관련이 21위, 그리고 성과와 관련된 시장 규모와 수출액이 모두 20위권 중반을 차지하는 등 취약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점수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 평균, 그리고 글로벌 평균과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시다시피 ICT 규제 부분은 저희가 24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이제 ICT 규제 점수와 비교를 해보자면 높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규제 점수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 산업 임금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평균 이하지만은 아시아 태평양 수준에서는 평균 수준으로 평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과 환경 부분에서 글로벌 전체 APEC 국가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상위 5개국과 미국, 중국, 일본과의 비교표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 부분에서 상위 5개국을 뛰어넘는 매우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다만 성과 부분이 굉장히 낮고 활용 부분도 상위 5개국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국가별로 살펴보시자면은 중국과 일본, 한국 모두 성과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점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환경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 그리고 중국은 활용 부분, 특히 개인 활용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분야에서 72.7점을 기록하면서 세계 1위 수준이고, 일본도 2위 수준으로 67.1점, 중국도 42.3점으로 동북아 3개국이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북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프라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요. ICT 규제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24위로 81.7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이탈리아나 핀란드, 포르투갈, 유럽 국가들이 ICT 규제 점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부분입니다. 가로축에 보시면 이제 시장 규모고요. 이제 세로축이 수출액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수시장이 큰 이제 국가들과 수출이 큰 국가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은 수출액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인도는 반대로 수출은 매우 크지만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이제 GDP 규모 대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의 시장 규모 그리고 수출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총점 한 23점으로 성과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인력 부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제 평균 임금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총 임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인당 GDP 대비 소프트웨어 산업의 총 임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선 대비해서 밑에 부분은 1인당 GDP 대비 소프트웨어 산업의 총 임금이 낮은 국가들, 그리고 위는 이제 반대편인 국가들입니다. 미국은 총 임금 1인당 GDP 대비 소프트웨어 총 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또한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임금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체코, 덴마크, 호주 등의 국가들은 1인당 GDP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총 임금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인력수 현황입니다. 이쪽 표를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제 전체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 대비해서 국가별 비중을 나타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약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27%, 중국과 인도가 각각 14%로 굉장히
절반, 중국, 미국, 인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매우 높은, 매우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우리나라는 1만 명당 86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고, 스웨덴이 1만 명당 158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혁신 부분입니다. 특허와 R&D에 관련돼서 세부 지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의 총 수는 8,578개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은 인구 1인당 특허 수를 보면은 17개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 특허의 2위를 차지했고요. 일본은 비중과 총량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총액은 저희와 한 7,000개 정도로 비슷하지만은 인구 수 대비 특허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산업 R&D 관련된 지표인데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R&D 인력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R&D 인력입니다. 우리나라는 32,300명 정도로 한 총량에 대비하면 2위 정도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전체 산업의 R&D 인력 대비 소프트웨어 산업 R&D 인력 수의 비중은 6.3%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캐나다가 37,000명, 38,000명 정도의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10.5%, 전체 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R&D 인력 수가 10.5%로 매우 높은 수준의 R&D 인력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R&D 지출 추이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R&D 지출 추이인데요. 대부분 2012년도에 3.7%를 기록하고 조금 떨어졌다가 3.3%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2015년 기준 자료고요. 다음으로는 기업 활용 부문입니다. 기업 활용 부분은 기업의 정보화 도입 수준과 신기술,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경험 등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기업의 정보화 도입 수준은 ERP 도입률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모든 기업의 35.9%의 기업이 ERP를 도입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고요. 독일은 56.5%의 기업이 ERP를 도입한 적이 있다. 벨기에는 50% 정도를 벨기에는 50% 정도 기업이 ERP를 도입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신기술 활용 수준을 보시자면은 클라우딩 컴퓨팅 구매 경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12.9%의 기업이 2016년도 기준으로 클라우딩 컴퓨팅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핀란드는 약 60%의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또한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매우 낮은 기업 수가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이게 2016년도 기준 자료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조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2018년이나 2019년 기준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 및 인프라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평가되고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그리고 R&D 인력, 정보 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 임금과 시장, 그리고 수출 항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위한 인재풀 확대를 위한 인재 양성이나 능력에 따른 임금 대우,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서 건강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선적으로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최초로 개발했고
이제 저희가 이 지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데이터도 별로 없는데, 특히 ICT 분야는 국제적인 데이터가 많지만은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데이터는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문제는 데이터가 많이 없다라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저희 손해에서 먼저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모르던 데이터를 다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뭐 이런 지수에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면 어떠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지수가 이제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잠깐 조언을 하면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일단 처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조금 더 이제 검증할 부분이 몇 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국제 기구에 좀 제안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임 소장님이신 김명준 소장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셨고, 저희가 또 그거를 또 따라가지고 좀 한번 국제기구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할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비교 통계가 공식 통계가 이제 산업 비교 통계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경제 하에서 그 디지털 경제를 잘 측정하고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까지 조금 보완을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 지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으로 좀 확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저희 손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던 질문인데요. 우선적으로 인도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개발자 수 면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 임금 수준이나 또한 R&D 부분의 인력 등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보여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 수만으로 이제 인도의 인력을 평가하자면 당연히 우리보다 높은 점수가 나야지 맞는데, 임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독일도 같은 부분으로 독일이 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은 국가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성과 부분이나 다른 환경 부분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지수를 구성하면은 당연히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지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독일이 조금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또한 앞에 질문과 연계시켜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될 수 있다면은 순위는 충분히 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발표에서 조금 부족했나 봐요. 저희가 인력 지표나 R&D 지출이나 이런 총량 지표를 활용함에 있어서 총량과 비중을 약 2대1로, 이것도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서 2대1의 비중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는 말씀하시다시피 중국이나 인도,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총량이 높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많은 점수를 차지할 수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총량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인구나 전체 산업의 GDP 대비해서 봤을 때도 그 비중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총량을 2, 그 다음에 비중을 1, 2대1로 구성을 해서 지수를 구성했습니다.